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기록에도 재미가 생기거든요. 에너지를 쓰자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를 떠듬 돌아서 내가 오늘 뭐 했지 막 이러고서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차하면 AI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질 거거든요. 당연히 사람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작년 12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앱 같은 것도 보면요, 버전 1.0, 1.1, 1.5.1 막 이렇게 붙잖아요. 히스토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게 3월 25일날 썼는데, 맞아, 그때 내가 이랬지. 필체가 막 느껴지잖아. 그래서 커리어에 어떤 도전을 하시는 분, 저는 요약 기록을 연습하셔야 된다고 봐요. 키워드 중심. 그래서 뭔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정해진 형식에서 요약 기록을 하는 것이 생산성과 성장에 굉장히 강조되어진다고 보고요. 진짜 나를 위한 기록입니다. 최근에 기록이 되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레드 많이 하시나요? 틱톡은 뭐 이미 유행이 많이 됐고, 스레드가 이제 시작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텍스트 힙이라 그래요. 텍스트 힙 2.0이 궁금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나를 설명하고 나를 표현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제 돼버린 거죠. 저기 이제 물어봤어요. 기록을 하고 있냐? 이거 보니까 57%가 되는 분들이 기록하고 싶은 건 맞는데 기록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중요한 일, 새롭게 알게 된 일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도 좀 보니까 기록의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기록할 수 없는데 어떤 걸 기록해야 어떤 걸 흘려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기록에도 재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이 막 쓰면은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되게 많은 분들이 또 투표를 하셨는데, 귀찮아서 밀어요. 이건 왜 그럴까? 2위가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록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기록한 걸 못 찾는다 하하 이제 그러셨고, 기록 자체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피드백하기가 어렵다. 손을 움직여서 뭔가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맞아요. 에너지를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발전을 하기 위한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걸 기록하고 계세요? 이거는 꼭 기록하고 있다. 일종의 자기 성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시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사이트, 배운 점일 수도 있겠죠. 저는 오히려 투두리스트는 잘 작성을 안 해요. 투두리스트는 시간의 계획에 거의 반영이 되거든요. 오늘 감사했던 점 적는 거 너무 좋죠. 오늘 방송 준비 좀 일찍 끝내고 한 30분 시간이 남아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는 거를 이제 AI 앱으로 합니다. 앱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DBR이라고 하는 경영 잡지를 잠깐 읽었는데, 거기에 되게 좋은 아티클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를 온전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숙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아티클을 하나씩 읽고 나름의 생각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읽는데 10분, 정리하는데 10분, 한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신문에 대한 스크랩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외부에 컨설팅을 나가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한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어도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라는 것들은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기록 내용. 제가 시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또 제가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함이에요. 또 아티클 하나 적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과 좀 공유할 만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써먹을 거를 염두에 두고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읽어봅니다. 취업과 시간 관리를, 멘탈 관리를 위한 기록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일기에도 관점과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한 사건, 내가 정말 배울 수 있었던 거 하나, 한 개를 디테일하게 써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가 이 일기를 통해서 이 다음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적어야지, 뭐 있었던 일을 쭉 적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 없는 기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적 없이 그냥 기록만 하는 거. 의미가 없을 바에는 안 쓰는 게 좋은 거죠라고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글을 적으면서 정말 의미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여정이 되게 중요한 한 꼭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의미를 찾아서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늘 이 영상 보니까 되게 재밌고 유익했다. 근데 이게 발전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적용점을 이런 걸 찾았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내 삶의 변화 포인트가 기록으로 남으면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기록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김익환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얘기하신 기록 방법이 이거였어요. 기록은 관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관계로 확장되고 의미로 끝난다.
관찰이 없으면 기록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를 떠듬 돌아서 내가 오늘 뭐 했지 막 이러고서 적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서로 다른 정보를 막 연결해 그 사이에서부터 의미를 발견하고 여기서 의미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터 드러커 또 소환 한번 해야겠죠? 네, 드러커 형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우리가 매일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정확히 모른대요.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만 낭비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삶의 낭비만 발견해도 굉장히 뭐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시간 기록 하루 끝에 몰아서 해도 됩니다. 저도 몰아서 할 때가 있어요. 바쁜 뭐 주중에 못하고 막 너무 정신없이 일정 보낸다 보면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가 몰아서 쓰거든요. 삶이 어느 정도 루틴이 잡혀 있다거나 시간 기획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라거나 아마 몰아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그때 기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런 조그만한 태블릿을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 회의할 때 디스플레이를 하니까 그때는 이거를 열고 그 이외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괜찮더라고요. 기록을 하는 나만의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요걸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앤디 그로브라는 이제 생산성 관리에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라는 책에서도 엄청 많은 얘기를 해요. 업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아웃풋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모든 기초는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이 없이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AI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뭐 AI보다도 못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 생산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기록이죠. AI 시대에서 저는 또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AI가 중요한 건 학습 모델이거든요. 근데 학습을 시킬 내용이 뭐냐? 정제된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뽑아내라. 이런 것들로만 아웃풋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알고리즘을 생성해 놓은 게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죠. 기록은 일종한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터라고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데이터, 그리고 업무상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남겨놓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내 삶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일도 잘하게 됩니다. 회사가 운영 원리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피드백, 그리고 시간, 히스토리. 제가 최근에 본 아티클 중에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영업부에 왜 콜드콜 하잖아요. 콜드콜. 별로 우리한테 관심 없는 고객에게 전화하거나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께 좋다,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거 콜드콜이라고 하잖아요. 사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는 사수는 또 안 됐네? 뭐야 이거 진짜 짜증나, 짬뽕나, 나 일하기 싫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고수들은 뭐냐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요 멘트는 먹혔네,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정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 정합성이 나오고 그 정합성이 맞는 상태가 됐을 때 영업의 적중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업무 일지도 비슷하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의 생산성이 어땠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나만의 피드백을 누적 관리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피드백 일지를 갖고 계신가요? 운동에도 피드백을 기록해야죠. 저 같으면 이제 자전거를 타. 그럼 자전거 탈 때 쫄쫄이를 입었을 때와 펄럭 있는 옷을 입었을 때의 차이를 본다든지, 그러면 내일 자전거 탈 때는 복장은 이렇게 하고 코스는 이렇게 하고 훈련 강도는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산성이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란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관된 시간 기록이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시간을 기록한다든지 뭔가 방향성을 기록하는 목적은 나의 사고를 깊이 들어가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사용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변화의 흐름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작년 12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작년 12월보다 지금 12월에 어떤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죠? 커리어랑 연결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업무는 12월과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거를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앱 같은 것도 보면요, 버전 1.0, 1.1, 1.5.1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그게 뭐냐면 히스토리 관리라는 거예요. 1.5라는 버전은 이러이런 기능들이 있었고 이런 버그들을 해결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1.6으로 하고 1.6에서 뭐뭐뭐가 문제였고 뭘 해결했고 기록들을 남겨놓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나오면 실수를 줄이고 성공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라만 님이 댓글에 이렇게 나오셨어. 퇴사 후 이 직무를 계속할 것인가? 1년이 지나고 지금 원하는 직무를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 히스토리를 기록을 남겨놔야 돼. 그때는 왜 그게 안 됐고 지금은 왜 이게 됐는가?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기록을 남겨놓을 때 내 머릿속에 인지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커리어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더 정교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기록물은 3가지 정도로 기록하시는 게 좋다. 피드백, 시간, 히스토리. 그럼 이제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했을 때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디지털은요, 분석하기 용이에요. 아무래도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고, 표를 만들어도 금방 만들고, 그래프로 만드는 것도 뭐 자동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럼 아날로그는 뭐냐? 아날로그는 인사이트를 정리하기 훨씬 더 용이한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석은 디지털로 하시고, 컨셉화 시켜서 내 머릿속에 아주 쉬운 단어로 탁 각인시키는 거는 아날로그로 해라. 디지털은 멀티가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 말은 뭐냐면 내 에너지와 집중도 분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날로그는요,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를 딱 펴놓고 써놓는 순간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확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링크와 링크. 아날로그는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 여러분 컨셉이 뭔지 아세요? 책 한 권이 컨셉입니다. 그 한 권을 저자가 어떻게 써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변증과 논리와 근거를 다 갖다 붙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한 맥락이죠, 맥락.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정해진 노트를 쓰면은 그 컨셉 하나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기록도 별도의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일기장을 꼭 이 노트에 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느낀 점, 어떨 때는 그냥 반 페이지만 쓰고 어떨 때는 2-3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이때 이게 3월 25일날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완전 생각이 많아져. 보면서 맞아, 그때 내가 이랬지. 그 당시 막 감정도 느껴지고 또 그 당시 나의 생각들, 이런 게 아날로그 필체가 막 느껴지잖아, 필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은 효율성, 아날로그는 효과성이다. 둘 다 중요합니다. 디지털을 잘 다뤄야 되고 효과성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극단적인 한 줄을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 포맷은 자유 형식과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좀 장단점과 용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쓰면 좋은데, 자유 형식은요, 제한이 없죠. 근데 정해진 형식은요, 적을 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템플릿 같은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써야 돼. 자유 형식을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건 아이디어 노트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형식은요, 양식과 틀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좀 쉬워요. 고민 없이 거기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요. 발전의 방향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형식을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것만 써갖고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쓰기는 편해. 그리고 아이디어 뭐 이렇게 작성하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영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정해진 형식을 반복시켜야 된다. 적어도 몇 개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타임 트래커가 여기 모아놓은 게 있는데 몇 년이 이렇게 쌓여있죠. 제가 이것만 17년 넘게 썼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방법인데 서사를 기록하는 방식과 요약 기록이 있어요. 서사는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막 이렇게 나의 이야기처럼 진짜 일기처럼 그냥 쭉 쓰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자기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뭐 감정과 느낀 점,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근데 요약 기록은 조금 비즈니스적입니다. 그래서 커리어에 어떤 도전을 하시는 분은 저는 요약 기록을 연습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늘 한마디로 하면 뭐다. 이번 주는 한 문장으로 뭐다. 키워드 중심. 결과는 so what이야. 그래서 뭔데?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대략적으로 해석하면. 위클리, 먼슬리, 뭐 이얼리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한 압축된 한 단어, 한 문장을 작성하는 게 요약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정해진 형식에서 요약 기록을 하는 것이 생산성과 성장에 굉장히 강조되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연결이 된다. 자유 형식으로 서사를 기록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자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아날로그이자 정해진 형식이 있고요. 요약 기록을 연습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도구가 타임 트래커죠. 타임 트래커가 지금 최대 30% 할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12월 7일까지 요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요 링크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